국민의힘 경선 마지막 4강 한 자리를 두고 아주 미세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함께해온 김민전 의원이 나경원 캠프에 합류했죠. 따라서 김민전 의원의 나경원 캠프 합류는 윤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의 향방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지지층들에게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최근 김민전 의원의 인터뷰를 토대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을 점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주목받고 있는 두 인물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쟁 구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나경원 캠프에 합류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은 이번 경선의 흐름과 메시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경선 구도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현재까지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는 3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식과 표본 구성에 따라 순위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이 3명의 인물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내에서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4위 경쟁입니다.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그 주인공인데요. 두 사람의 격차는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며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CBS 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의뢰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경원 후보가 7.2%, 안철수 후보가 6.1%로 소폭 앞섰습니다. 쟤는 경선 룰상 실제 투표 반영 방식과 일치하는 표본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전체 응답자 기준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다수 존재하며 이는 일반 대중의 인지도나 확장성 측면에서 안 후보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국민의힘 경선이 역선택 방지를 위해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표본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실제 경선 결과는 이들 집단의 미세한 이동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당내 조직 기반이 약하고 고정적인 팬덤층이 거의 없는 후보라는 평가를 받아왔죠. 이번 탄핵 정국을 걸치면서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여전히 보수파 진영 내 핵심 지지층과의 어떤 정서적 연결고리는 약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반면 나경원 후보는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보수의 정통성과 충성도를 이미 확보한 데다가 당내 다선 의원으로서 일정한 조직력과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에 보다 유리한 조건에 서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실시하고 있는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누가 더 확실한 지지층을 투표로 결집시키느냐, 이게 승부를 가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구조적으로 볼 때 나경원 후보가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혼전 양상 속에서 나경원 캠프에 합류한 김민전 의원의 최근 언론 보도 인터뷰는 주목할 만합니다. 김 의원은 이번 경선을 단순한 대선 후보 선출이 아니라 체제 전쟁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 북중러와 척을 졌다는 항목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대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한미동맹을 지키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김 의원은 나경원 후보가 그간 외교안보 분야에서 보여준 역량을 강조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종전선언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내 유력 인사들과 접촉해 왔다며 외교적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 정치 이슈를 넘어서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 중 하나인 외교 리더십 측면에서 나 후보가 강점을 갖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김 의원은 보수파 유권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배신자라는 단어보다는 과거 탄핵 정국에서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내렸던 인물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판적 평가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얻었던 인물이
지금 와서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탄핵 프레임을 주도한 것은 정치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쟤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이지요. 한편 김민전 의원은 안철수 후보가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발언에서 나경원 후보 등을 극우로 규정하면서 공격한 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 후보가 지나치게 흑백 논리에 기대 정치적 사안을 단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파 유권자들에게 불필요한 갈등과 프레임 싸움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자신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는 인물을 곧바로 극우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방식은 안철수 자신이 나름의 강점이라며 피하라고 있는 중도층을 아우르는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편가르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 의원은 정치적 사안을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반대편을 무조건 낙인 찍는 접근은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안 후보 스스로가 그동안 강조해온 합리적 중도 이미지와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본인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평가인 것입니다. 이처럼 나경원 캠프는 현재 막판 4강 진입을 목표로 외연 확장과 정책 역량 부각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 후보는 젊은 층들을 겨냥한 온라인 콘텐츠, 상징적 퍼포먼스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김민전 의원의 합류를 통해 정책적 메시지를 보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경선 결과는 마지막까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잘 모름이나 없음 응답이 높은 것도 변수인데요. 결국 변수는 누가 더 확실한 지지층을 투표로 여론조사 응답으로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경선의 또 다른 변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이지요. 김민전 의원은 한 총리가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재명 정권의 등장이 국가에 줄 수 있는 위험성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보수 진영 전체의 단일화 연합 전략을 고려했을 때 나경원 후보가 일정한 중간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3명의 확실한 본선 진출자와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접전 구도 속에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의 나경원 캠프 합류는 단순한 현역 의원의 경선 캠프 참여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아시다시피 김민전 의원은 그간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에서 정책 자문 역할을 해왔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윤심에 가까운 인사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런 인물이 나경원을 선택했다는 점은 단순한 개인의 판단이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구심력이 아직 유효하며 그 흐름이 나경원 후보에게 일정 부분 실리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탄핵 정국에서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내란 프레임에 동조한 인물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 보수파 진영 내에서는 명백한 배신자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민전 의원의 이번 합류는 나경원 후보 쪽으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시선이 실려 있다는 어떤 간접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친윤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DC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의 여론을 살펴보면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자라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온라인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기조와 궤를 같이 하는 흐름이 뚜렷한데요. 이곳에서 나타나는 나경원 후보에 대한 긍정적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정서가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김민전 의원의 합류를 비롯한 일련의 흐름들이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되느냐,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이를 기반으로 탄핵 반대 세력과 당내 보수 지층의 지지를 전략적으로 얼마나 조직화하느냐에 따라 4강 진입 여부는 물론 향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형 자체가 재편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2차 컷오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재신과 무당층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어떤 정치적 리트머스 시험지로 작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